지난 2018년 10월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한 고 백남기 씨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서인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씨가 혼수 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 씨의 딸 백모 씨가 해외 휴양지 발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선베드에 누워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시사 만평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실로 백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고, 김세희 전 기자는 같은 시기 자신의 SNS 계정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 놀랍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려 동일하게 백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역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재판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냐에 대한 그런 문제였는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과 명백한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씨가 혼수 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황임에서 백 씨의 딸 백모 씨가 해외 휴양지 발리에서 휴가를 즐긴 건 사실이었고,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고 백남기 씨의 딸은 부친의 사망 소식에 페이스북에 오늘 밤 촛불을 들고 아버지를 함께 지켜달라며 자신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금방 들어가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친의 임종 소식을 알리고 자신도 금방 들어가겠다며 지지자들의 추모를 당부하는 이 글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됐으나, 백 씨가 이 글을 작성할 당시 페이스북 위치 태그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이라는 외국 지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즉, 백 씨가 남긴 금방 들어가겠다라는 말은 기가 막히게도 시외가 아닌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제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거세게 일었었고, 백 씨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몇 달 전 계획한 시댁과 남편과 아이의 여름 휴가를 망칠 자격이 없다며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백남기 딸의 조건이라면 저를 그냥 불효자라고 불러달라는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백남기 씨의 친딸이 발리 여행을 가느라 부친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병원 의료진이 혈액 투석을 권유했을 때 딸 백민주아 씨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중이었다며 사실상 유가족에게도 백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그 당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형법 제307호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데요. 즉, 한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른데 대다수의 국가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처벌을 집행하는 나라는 더욱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독일의 경우 타인을 비방하거나 충분한 사실을 전파한 자는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일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될 경우 무죄가 성립이 됩니다. 미국은 대부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20세기 이후 형사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권의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공익성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 진술의 진실 여부가 증명될 때 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각국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법 규정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징역형을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하위법인 형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또한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건 맞지만 명예보호 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훼손된다 등의 의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세계 각국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한 바가 있고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명예보호냐 표현의 자유냐 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절히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있었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세월호 텐트 관련 이슈였는데요. 저희도 고지받은 바 있지만 이때 이들이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게 바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기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